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안 소원했던 한중 관계가 어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의 길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라고 했던 시진핑 주석의 말을 언급하며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나아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중 간 고위급 소통 채널을 정례화하고 인적, 지방 간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초대로 머지않아 중국을 방문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색 넥타이를 메고 나란히 선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회담부터 친교, 만찬까지 내내 함께한 두 정상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 고전의 한 구절을 읊었고 천리마가 달릴 수 있는 것은 다리 하나의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모두는 각자의 분야에서 양국 간의 우정과 신뢰를 두텁게 만들어주신 한중 관계의 주역들이십니다. 시 주석은 각 나라 유학을 다녀온 통일신라 최고 문인 최치원의 시로 화답했습니다. 挂席扶沧海长风万里通的名句 如今中韩友好继续焕发出生机和活力。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나아가게 됐다는 점이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습니다. 11년 만에 이루어진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은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추진에 있어서 한중 관계 발전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줍니다. 가까운 두 나라가 공감대를 먼저 이룬 건 경제와 민생 분야입니다. 한중 두 나라는 70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고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혁신 창업 프로그램 공동 추진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고위급 소통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이후 틀어졌던 한중 관계가 새로운 출발선에 놓인 셈입니다. 한한령도 민간 교류가 활발해지면 자연스레 해소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어제 만찬장에선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과 이창호 구단, 시 주석이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돼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북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분야에선 좀 더 셈이 복잡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이웃 중국과도 협력해야 하는 한국으로선 경제 문화 분야 복원에 더 초점을 맞추며 균형점을 찾아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4가지 제언을 내놨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혐오 세력에 의해 악화된 두 나라 국민의 감정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와 인적 교류를 강화하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시 주석이 직접 관계 개선, 교류 확대 같은 말을 언급하면서 중국 내 한류 산업을 가로막았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필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거짓 주장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경주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간첩 활동이 보고가 되고 실제로 잡혀가고 있는데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같은 정책을 펴서야 되겠습니까?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한중 관계를 위한 4가지 제언을 내놓으며 양국 국민의 감정을 개선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의 협중 정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 주석은 인문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자고 제안했습니다. 媒体、智库、地方等交往，促进两国人民心通意合，为中韩关系健康稳定发展营造良好氛围。 교류를 강화하자는 발언 때문에 사드 배치를 계기로 내려진 이른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완벽하게 얘기되지는 않았지만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시진핑 주석이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과 얘기를 나누다 왕이 외교부장에게 북경 공연을 지시했다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거론하며 첨단 분야 경제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바이오 제약, 녹색 산업 등의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지목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하위 단계 제품을 생산하면 한국이 이를 이용해 상위 단계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수직적 분업 구조를 탈피해 수평적 협력 구조로 발전하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소개하며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자 중국 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그대로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 발표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북한을 의식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선 평소 쉽게 들을 수 없었던 정상들 간의 대화가 그대로 생중계되기도 했죠.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을 요청하거나 시진핑 주석한테 대놓고 농담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도 할 말은 하거나 뼈 있는 얘기가 오간 치열했던 정상외교의 현장을 윤상문 기자가 담았습니다. 회담을 마치고 화기애애하게 선물을 교환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한국의 선물을 소개받은 시 주석이 담례로 중국에서 준비해온 선물을 설명합니다. 한국산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샤오미 스마트폰도 등장했는데 이 대통령이 유심히 보다 농담을 던집니다.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그러자 시 주석은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백도어란 제조사가 정보를 빼내려 사용자 몰래 심어둔 뒷문을 뜻하는데 미국은 이를 문제 삼아 중국산 통신 장비에 대한 제재를 수년째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대놓고 묻고 시 주석은 웃으며 응수한 겁니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선 KF-21 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군사안보 분야에서 전투기 공동 개발 같은 아주 깊이 있는 협력 관계가 맺어졌는데 더 큰 결과로 되돌아오게 될 수 있도록. 그러자 프라부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비공개로 하자며 돌립니다. Quality or sensitive nature of this defense, I think we need to discuss in more detail. Maybe not in front of the media. 인도네시아가 KF 사업 분담금을 제때 내지 못해 최근 금액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조정했는데 이 대통령이 전투기를 언급하자 상대가 이를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이 대통령이 콕 집어 핵 추진 잠수함 이야기를 꺼내 하루 만에 승인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낯뜨거운 칭찬과 뼈 있는 농담이 오고 간 정상들의 만남. 웃으면서도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우리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에게 준 선물도 큰 화제를 모았죠. 두 정상이 담례로 준 선물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선물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선물에 어떤 뜻이 담겨 있을지 고병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바둑애호가 시진핑 주석을 위해 준비한 봄비자나무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원형 쟁반. 설명을 들으며 유심히 본 시 주석이 중국에서 가져온 선물 보따리를 풀어냅니다. 가장 먼저 아내 펑리이한 여사가 김혜경 여사를 위해 준비한 중국 찻잔 세트가 소개됐습니다. 乌龙茶它就是这个杯子都很小，都是很浓的茶沏出来的很浓，就拿这个小杯子喝。 보이차 우려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 준비한 선물은 샤오미 15 울트라 스마트폰 2대. 我们小米生产的旗舰手机里面，它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최신형이 아닌 작년 모델을 가져오며 한국 기업 LG 디스플레이 부품이 사용됐다고 강조한 건데 두 나라가 산업 생태계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건 옥으로 만든 벼루와 붓을 포함한 문방사호였습니다.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 나가는 한국을 향해 균형감을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너무 귀한 선물 감사합니다. 재료값만 1억 원대에 달하는 무궁화 대연장과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국에 답례품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장이 찍힌 야구공과 미국 프로야구 워싱턴 내셔널스 선수의 친필 서명이 담긴 야구 배트였는데 미국 측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야구를 소개한 역사에서 비롯된 한미 양국의 문화적 유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은 미국과 중국, 일본 같은 우리의 주요 수출국뿐 아니라 캐나다,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에이펙에 참여한 기업들이 투자를 약속한 금액만 해도 1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에이펙의 경제 분야 성과는 이혜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에이펙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직접 거제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카니 총리는 안전모를 쓰고 최근 진수된 장영실함에 직접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12척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우리 기업인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을 독일 기업과 함께 적격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수주에 성공하면 한국 기업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60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La Corée est une des plus importantes partenaires pour le Canada dans le secteur de défense, du commerce, la culture, tous les domaines.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다이애나 폭스 카니 캐나다 총리 배우자와 친교 일정을 이어가며 캐나다를 상징하는 빨간 한복을 입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비공개 회담에서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 의지를 적극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도 경주에서 한화오션 경영진을 만나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필리핀 잠수함을 유지, 보수, 운영하는 MRO 사업의 협력 방안과 한화 측이 잠수함 지휘관을 필리핀에 지원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됐습니다. I believe that these continuing exchanges will be much improved. 이 밖에도 이번 에이펙 행사에서는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1,700명의 기업인들이 참여했는데 기업 차원에서 약속한 투자만 해도 모두 13조 원에 달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